안녕하세요. 마린시티 마리파크 상가관리단의 의장 전언진입니다. 지금 매주 한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은 뭐 전국적으로 저에게 이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지인분들을 통해서 또 저에게 연락을 좀 주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앉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분명히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먼저 미리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보다 인생의 선배는 아닐 수가 있죠. 이제 제가 40대 앉아 후반대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아마 제가 오피스텔이나 이런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연배가 아마 50대 중후반 아니면 60대 이상이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자 그걸 가지고 노후 관리를 위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한테 연락 오시는 물론 뭐 그 40대 제 나이 또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더 젊은 분도 물론 있겠죠. 더 젊은 분들도 가끔 앉아 다른 데서 아마 연락 오시는 분들도 또 있었었고요. 지금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시행사 쪽에서 관리업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주변에만 봐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 또 왜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은지 다른 상가들도 그렇고 보면은 참 그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법이 있어가지고 공법적인 부분이 좀 약간 적용되는데 아직까지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게다가 뭐 국가에서도 지금 보면 이 지금 거의 사각지대죠. 여러분들 신문에서는 자주 봤겠지만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께 소유자 여러분들께 이왕 여러분들이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 목적을 위해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소유자 여러분들이 응집력을 가지시고 있어야 된다고요. 똘똘 뭉치셔야 됩니다. 일단은 첫째가 똘똘 뭉쳐야 되는 거. 둘째는 뭐냐면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힘들죠?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상가에 지금 다수가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상가에 계신 분들이 희생을 안 하시려고 합니다. 누가 뭐 시간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직장 생활, 아니 뭐 자영업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바쁘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렇게 띄워주시는 분들한테 격려를 해주시고 똘똘 뭉치고 그 중에서 또 보면은 좀 똘망똘망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은 좀 약간 거칠게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그리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분들의 추진력에 맞춰서 좀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지 않습니까? 진행은 진행대로 실컷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고소당하시고 형사건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벌금 맞고 또 민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당하고 웃기려 돼 버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시행사 측이라든지 관리업체 관련된 쪽 아니면 그 뭐 하여튼 그 관련된 뭐 부서장이든 뭐 또는 뭐 관리 회장이라는 분들이 또 이렇게 좀 짜가지고 이렇게 또 소장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각종 어쨌든 그런 여타 지금 상가에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불의의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걸 가지고 투명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누군가 나서지 않고 이렇게 그냥 두버리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상가 같은 경우 5년 지나고 나면 상가는 망하는 겁니다. 5년 내에 팔든지 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싸우기 싫다면 그 상가는 망하는 거죠. 그런 상가들만 노려가지고 일단 들어와서 관리업체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와서 뭐 딜을 하는 거죠. 시행사들한테 돈을 얼마 주고 이런 딜을 다 합니다. 웬만한 한 데는 다. 그럼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관리업체들은 그 상가에 들어와서 법인을 하나 세워가지고 뭐 다들 그렇게 하죠. 월급도 자기 마음대로 앉아 정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럼 그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똘망똘망 하신 분들이 좀 주축이 되고 다른 분들은 좀 응집을 하시고 그리고 얼마씩 돈을 좀 내어서라도 소송할 때 그 소유자분들 또는 여기 임차인분들이 전부 다 뭉치셔가지고 나중에 돈을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송할 때 소송비 좀 각출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띄워주시는 분들은 많이 바쁘시고 힘든 걸 압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각오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각오는 제가 이렇게 뭐 웃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저 뭐 거의 밥 먹듯이 지금 경찰서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희 뭐 방송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정말로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했어요. 경찰서를. 거의 경찰 직원 같았어요. 거의. 뭐 보소 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요. 또 항소를 해야 되고 아우 피마릅니다. 또 민사건이 또 막 왔다 갔다 했었죠. 변호사분들도 사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 사건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또 만나가지고 또 한참 이야기 나눠야 되죠. 변호사분들이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도 물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 사건 보면 또 다른 사건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누구의 어떤 잘못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일단 누군가가 이게 상가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미래 가치라든지 투명성을 위해서 그리고 건물 관리를 위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원래는 해야 되겠죠. 시행사에서 처음에 분양을 딱 받아가지고 과반수가 넘고 나면 소유주분들이 자치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업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 투명하든 투명하지 않든 뭐 잘 되는 데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뭅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 공개 입찰을 통해 가지고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투명하게 경영해야 되겠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뭐 거기 정석인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 이권을 위해서 들어온 건데 한마디로 상가에 입점하시는 호구들이라고요. 다르게 제가 표현할까요? 막말로 해서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어떻게 보면 왜 했냐고요? 시행사 측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이거 관리업체들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건물처럼 행동한다니까요. 완전히. 아무거나 깎아주고, 그 관리비를, 누구는 뭐 대폭 깎아주고, 누구는 뭐 과다하게 또 청구하고. 이거 여러분들 알 것 같죠? 그거 세밀하게 회계상으로 바꿔놨고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숫자만 고치면 되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저희 상가가 지금 말이 정말 좋아졌고, 상가 투명해졌거든요.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정말 힘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또 위원들하고도, 그러니까 처음 추진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었고요. 방향이 제대로 못 갈 때.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 아니면 자식이 있다면, 근데 그런 사람 욕되게 안 하기 위해서는 사명감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하고 이래도 정말 힘들었다고요, 제가. 정말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입점주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부분 주변에서 그냥 엉짜리 도와주시는 물론 있습니다. 엉심력 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얼마나 힘든지는. 그냥 문자 날리고 계속 보내고 말이죠. 본인의 일도 거의 못하고. 그래, 집회해가지고 나중에 성소하기까지. 그리고 퇴출시킬 때까지 관리업체를. 그거 참 쉽지가 않다니까요. 깡패들도 대동해샀죠. 저희 상가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또 방송국에다 연락해가 전국 방송이 나왔죠. 그 하나하나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 전기도 끊어버리죠. 이게 하여튼 그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꼭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많이 안다고 해도, 많이 알면 좋죠. 많이 알아도 사익에 눈물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있으니만 못하죠. 그렇죠? 자기 이권만 챙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굉장히 큰 문제죠. 배신자가 참 많을 겁니다. 또 너무 모르면 일을 또 거르치죠.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고 건물 관리에 대해서 각종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최대한으로 희생해야 되니까 막말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 좀 소송비 좀 달라고 했을 때부터 당신들이 뭔데 그러냐고부터 해가지고 별 말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도 소유주인데, 나도 분양회가 샀는데,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생각할 겁니다, 희생자. 근데 어쩌겠습니까? 아니면 팔로 나가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희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재산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여러분 재산 지킨다고 생각하고, 희생. 남이 알아주든 아니든. 그래서 바른 길로 가시면 됩니다.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바른 길로만 가시면 돼. 어떤 일이든 간에. 사익에 눈물이면 안 되고요. 끝까지 물고 내리죠. 항상 보면 우리가 지금 사주팔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주팔자에도 보면 다 운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 운이 좋은 것도 아니죠.
대운도 있고 소운도 있고 다 몸에 있는데 항상 1년 내에서도 악조건이 있으면 그걸 넘고 나면 좋은 또 운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물고 내려주고 아무리 고통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의 좋은 결과 낼 겁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기세요. 저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도 최대한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 도움을 분명히 드릴 겁니다. 만약에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저희도 이렇게 제가 바쁜 일이 좀 있고 하면 또는 다른데 또 분들한테 연락을 좀 해야 돼.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틀 지나 3일 아니면 좀 늦으면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최소한 연락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도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감 있게, 사명감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승소를 내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때 되면 또 문제가 또 복병이 또 따릅니다. 여러분들. 다 끝나고 나면 밥상 차렸다기보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났을 때 멀치게 있다가 이제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쟁할 때는 한 명도 안 보이다가 그 힘든 과정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각종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게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든 어디든 그렇습니다. 이권을 챙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처음에 이런 추진했을 때 올바르게 갔었던 마음이 끝까지 갈 때도 바른 마음가짐으로 공적인 거하고 사적인 부분은 분명히 공사를 구별하셔야 되고 그리고 엄할 때는 엄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가족들한테는 미안하다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돈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참 있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젊으신 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추진을 했는데 집회를 했는데 말이죠. 그 승소를 못 해가지고 다시 집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방해를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타입을 하는 점을 찾아서 타입 조건에 앉아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를 그대로 데리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또 문제 생기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배신이 생기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지금 주변에서 각자 상가마다 약간씩 좀 틀리더라고요. 어떤 데는 또 호텔이 있고 또 상가도 같이 있는 이런 형태도 있고 또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특색마다 또 다른 이권이 있고 참 저희 같은 경우는 상가기는 하지만 다들 나름대로 응집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자주 보내고요. 누군가 희생을 할 때 돈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라기보다 그냥 돈을 내놓아야 됩니다. 희생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힘듭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저도 그랬고 몇천만 원씩 내놨습니다. 제가. 그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들.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막상 해보시면. 20만 원, 30만 원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앉아 돈이 부족하고 이게 소송비라든지 이것저것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공돈을 내놓는다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또 안 그래도 각박하게 살아가기 힘든데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래서 제가 말씀은 여러분들 연락 오시는 분들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아유, 저도 여러분들 참 못지않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었지만 그래도 힘들지 않았던 이유가, 외롭지 않았던 이유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추진하시는 분 제일 힘드시죠. 그래도 옆에서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사람이 끝까지 진료해 주시고 나중에도 그럴까 뭐 변함없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결 같으신 분들이 늘 주변에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 있으니까 가끔 힘들 때 뭐 그런 분들 위로가 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저희 상가는 너무나도보다는 그냥 이것이 뭘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명하게 관리비도 대폭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건물 관리도 직원분들 정말 잘하시고 계시고 가족같이 다들 입점주분들도 그렇고 다들 그렇습니다. 다 이게 좀 겪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투명해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갑질을 안 하려고 하고 서로 경계를 하고 공과사를 구별하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분명히 얻을 겁니다. 힘든 경우는 아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이왕하실 거 저도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학력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그 과거에 뭐 자기 뭐 무슨 직책이 뭐 아주 대단했다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꾸준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산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사익이 끼어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협을 하려고 관리업체들이나 시행사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시공사 측이들. 이제 거기에 이제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래버리면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추진하시는 분들이 바르게 하셔야 되고 첫째는 좀 힘드시더라도 잘 나아가셔야 특히 젊은 분들 중에서는 저는 이런 말 꼭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처럼 이렇게 한 40대 중반 정도 된 분들한테 아니면 좀 30대도 좋고요. 50대도 좋습니다. 뭐 60대도 뭐 괜찮네요. 그러니까 뭐 다 60대도 요즘 젊으시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젊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그랬습니다. 예. 상가에 와서 신축 건물에 와가지고 뭐가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하나씩 터지고 이런 걸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바라봤냐면 객관적으로 저는 누구한테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반드시 퇴출시켜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그
소유자분들이나 아니면 임차인분들이든 아니면 관리업체든 뭐 시행사 측이든 막 찢고 볶고 싸우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사이에서 판사 입장에 한번 돼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입니다. 다 듣고 누구의 말만 옳다, 누구의 말만 그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다 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을 다 들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내 업도 바쁜데 아이고 저 사람 말도 들으니까 이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 관리업체는 아니다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죠. 관리업체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것 때문에 문제고 저것 때문에 문제고 막 이제 소유자분들인데 입점주분들 중에서 막 이래저래 이야기를 막 해가 싸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가가지고 분쟁을 조정하는 겁니다. 일종의. 뭐 때문에 그랬으면 또 그쪽에 있는 시행사 측이든 관리소장이든 누구나 그거는 또 뭐 왜 그랬습니까? 그쪽 입장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진실을 찾으려고 해봤던 거죠. 과연 누구 말이 옳은지 그런지. 근데 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진실이 드러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누가 옳고 그러다는 걸 딱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당사자 측 다 들어보고요. 또 여러분들 요구할 거는 요구하시고 권리시니까 필요한 그 소리들이나 그러니까 차츰차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상가가 어떻게 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이 서서히 보일 겁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늘 지금도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알아도 내가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여러분들 상가하고 또 우리 상가는 또 틀릴 겁니다. 여러분 상가는 주상복합일 수도 있고 우리는 올 상가고 그렇다고 또 올 상가라 하더라도 또 어떤 위치 역세권에 있는가 또 아닌가에 따라서 또 틀리고 그 상황마다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잘 대처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추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항상 이렇게 좀 낮은 위치에서 해주십시오. 쉽지가 않죠. 그렇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실 겁니다. 아마도 뭐라 해야 될까요? 아쉬운 게 없는데 아쉬운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전혀 저는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이 아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는 진짜였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 그대로니까요. 다른 분들 그런 사실도 잘 모르셨고 저는 팔고 나가면 됐었어요. 뭐 싸게 샀기 때문에 그냥 팔면 돼요. 그냥 팔고 그냥 나가버렸으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딴 건 아니었던 거예요. 공명심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럴 텐데 적어도 제 자식들한테 좀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좀 그런 것이 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좀 아버지로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 것만 챙기고 그냥 나가버린다. 참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자식한테 좀 부끄럽지는 좀 않아야 되겠구나. 아버지로서. 좀 이런 거였습니다. 뭐
제가 잘났고 못났고 이렇다고 해서 뭐 안 부끄러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최소한 제가 일을 하는데 뭐를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하고 뭐 그러면 돼. 청소부든 뭐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했고 뭐 그래서 해왔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이 거의 2년을 갖다가 시간을 그렇게 흘러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또 2년은 건물 관리하느라고 관리를 어떻게 이거 엉망이 돼 있는 걸 엉망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은 완전 막 또 소송도 또 합니다. 또 2년 나가고 나서도 뭐 소송하고 난리법석집니다. 엉망돼 있는 거 그것도 또 하자보수부터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관리비 미납된 것부터 해가 뭐 이거 저 관리업체 또 새로운 관리업체 이렇게 공개입찰 애가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고요. 거의 3, 4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어느덧 그 흘러가다 보니까 뼈저리게 느끼죠, 앉아. 이 집 밖 건물은 어떻게 지금 돼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 추진할 때는 있죠. 호랑이처럼 하셔야 됩니다. 제 말은 이 말은 정말 이거 우락부락하게 가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까 중재자 역할처럼 해가 다 친분을 가지시되 완전히 이제 나중이 되면은 본색을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본색을 드러낼 때가 생깁니다. 나중이 되면 이렇게 절차를 잘 맞춰가 위원회도 만들고 뭐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앉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본색을 드러나면서 이제 소송을 건다든지 뭐 거기에 있는 서류들이 도저히 주기는 주는데 이게 뭐 서류가 못 알아보게 마음대로 던져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어쩌면 서서히 계속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을 앉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앉아 하거든요. 본색이 앉아 드러납니다.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그리고 확실히 물어줘야 됩니다. 덤비면 확실히 있죠. 죽여줘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해가지고 말이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이렇게 자주 오니까 제가 다시 좀 제가 전화 대신 이렇게 방송으로 좀 드리는 겁니다. 피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 입주해가지고 이런 문제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 건물에서 관리소장이나 뭐 회장이란 작자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건물 희적고 해가지고 자기 것만 잘 되도록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저한테 또 임차인 분들께서 또 연락 오셔가지고 그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문제점도 이야기하고 뭐 관리소장 행포들 또 뭐 관리비 때문에 행포들 좀 심하게 한다든지 뭐 이것저것요 연락이 많이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여러분들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이제 누군가는 희생을 하셔야 되고 희생을 희생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당 하실 때는 배운다 생각하시고 인생에서 큰 걸 하나 배우고 간다. 인생에서 언젠가는 또 사람이 죽기 전에 뭐 이런 걸 한번 당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 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미리 한번 이런 것을 치르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힘든 것도 힘든지를 모르고 하루하루가 정말 뭐 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바쁘게 그냥 보내실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여러분들. 저도 그런 걸 다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는 정말 평온하게, 자연스럽게, 원래 이게 정상적인 건데,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대다수의 상가들은 그렇지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참 국가에서는 뭐 하는지 싶기도 하죠. 여러분들 우리도 국회의원도 다 만나보고 제가 별짓 다 해봤습니다. 별짓 다 만나보고 별짓 다 했는데도 뭐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나가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손길을 내미십니다. 내미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바른 길로 이렇게 가시면은 좋은 결과를 낼 것일 거라 봅니다. 어떤 위로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저는 뭐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끝까지 해내는 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갔을 때도 저희도 우리 패소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자건 패소하고 뭐 소송 이자건도 걸려고 했을 때 참 쉽지가 않죠. 그럴 때일수록 좀 달관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뭘 해야 될 거예요. 두렵다라기보다는 그때 그런 걸 겪으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더 강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 됩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더 강해집니다. 양아치같이 설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더 강해집니다. 큰 호랑이가 됩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시는 분들 있죠. 중재하시고 잘 나아가 주십시오. 본색은 절대 드러내지 마시고 너무 사람이 돈키호테처럼 설쳐도 문제고 또 추진을 또 안 하는 것도 문제고 행동도 안 하고 말만 떠들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문제입니다. 다 여러분들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 마무리하시고 힘드시죠. 여러 가지로 본업도 바쁘시고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그렇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그러게요. 하여튼 잘 여러분 마무리하시고 제가 아이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만큼은 드리는데 그래도 참 돈 들어가야 되지 하여튼 뭐 시간 뺏기지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거지. 변호사분들이야 뭐 변호사분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변호사분들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사건을 담당해서 해야 되니까. 시행사 쪽에 또는 뭐 관리 뭐 악덕 관리업체 쪽에 맞춰서 변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집합건물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웃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좋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든 더 좋은 변호사는 다른 건 아니고 아실 겁니다. 더 좋은 변호사라는 것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신경을 많이 가져주시는 분 그런 분들이 좋은 변호사라는 겁니다. 잘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제가 뭐 좀 도움을 뭐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밖에.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 사건마다의 그 맥은 집어 드릴 겁니다.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혹시라도 처음부터 해가지고 처음
신축 건물이었다면 거기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연락 주시면 되고, 그리고 신축 건물 아니었다 하더라도 회장들이나 뭐 관리 소장 이런 사람들의 문제였다도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각종 사건 때문에 건물 관리에 이게 뭐 완전 불투명하게 마구잡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세요. 해보시고 정말 이래 해도 안 되고 이럴 때 하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딱 맥 집어주시는 거 보면 맞다 이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 겁니다. 근데 해보지도 않으시고 타협도 해보고 서로 간에 협상도 하고 이런 밀당도 하시고 이런 것도 안 해보고 그냥 뭐 제 이야기만 들으면 아마 와닿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급한 경우, 절실한 경우에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봅니다. 마린파크의 상가관리사무소에 연락 주시면 제가 지금 뭐 어떻게 개인적인 휴대폰 전화번호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도 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제가 시간이 되는 상황에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분명히 연락은 드립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 어떤 때는 제가 오늘은 바빠가 어떤 때는 2주일 뒤에 연락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연락 다 드립니다. 웬만하면 빠르면 그 당일날 드리고 아니면 이틀, 3일 뒤에까지는 되도록 좀 연락을 드릴 겁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일단 남겨주시면 아마, 저희 주임님께서, 격리 주임께서 아마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지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분명히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직 연락을 못 받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연락 드릴 겁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투쟁을 하시고 파이팅 해주시고 기운을 저도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